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의미 있게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34살 새내기 구독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의 추천으로 사연 튜브를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면 딱일 것 같다고 부추겨서 망설이기만 하다가 드디어 보내봅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아빠한테 귓속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자주 듣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덕분에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개벽을 밟지 않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정말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우리 집에 연이어 찾아온 불행들은 엄마 몸속에 있는 암세포와 같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년생이었던 동생을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며 알림장을 확인하고 숙제를 시키는 등 저는 어른의 칭찬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엄마의 병을 돌보다가 일을 잠시 놓으셨습니다. 당장 어린 자식들을 부탁할 친척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바빠져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빠는 없어져 매일 밤 나의 불운한 가정 환경 때문에 나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하고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가 심한 적자 상황인데 큰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 아빠는 어두운 곳까지 손을 뻗었고 회사를 담보로 잡아놓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1년을 넘게 발버둥 쳐봤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바람의 나라처럼 버려지듯 허무하게 엄마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참으로 추웠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이 순방정을 티하지 않아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 추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저는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빨간 딱지를 보며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차마 집이라고 할 수 없는 3평짜리 반지하로 밀어내려야만 하는 듯한 상황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로 술만 마시셨죠. 어머니는 직장을 잃었고 큰 상실감에 휩싸여 유일하게 남은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정신이 맨땅인 채로 마을 어머니회에서 받은 쌀로 한 끼를 구워 먹을 정도까지 자녀를 돌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앞둔 아이임에도 저희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을 잠잤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서 혼자 남겨진 듯하고 외로웠어요. 어느 날 옆집 할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깍두기를 모두 먹어버려 국물에 밥을 비벼 남동생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그때 술을 마시려고 눈을 떴던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울음소리를 지르셨죠. 그때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달은 아빠는 정신을 차리셨어요. 경아야, 진호야, 아빠가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부끄럽게 보이지 않을 거야. 아빠는 저희 남매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이후 아빠는 폐지를 주거나 노가다를 나가시며 작은 돈부터 벌기 시작하셨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락해주던 친구들과 오래 함께한 거래처 지인들을 꾸준히 만나시며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고 다니셨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아빠는 건축 현장 반장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생활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럴수록 아빠는 더욱더 절약에 집착하셨어요. 돈이 있는 것은 당연한 듯 있지만 없을 때는 진짜 죽어라 없다. 있을 때는 아껴야 해. 아빠가 크면 꼭 써야 하는 곳에 고민도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좀 도와줘 주면 좋겠어요. 용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떡볶이나 핫도그를 사 먹을 때 저는 찬밥을 누르거나 눌러서 누룽지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아빠가 가져다 주신 책들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차라리 책은 마치 약과 같았어요. 어느 날은 옷을 한 무더기 가져오셨는데 무릎이 나와 있거나 여기저기 얼룩이 있기도 했어요. 정말 지독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게 아빠는 지독하게 아꼈고 또 지독하게 일하셨어요. 아빠의 그런 힘든 노력을 알아봐 주신 지 오랜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동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다시 일어나셨어요. 저는 아빠의 꼼꼼하고 성실한 모습을 늘 봤어요. 노력하는 성격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중견기업 총무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바 업무를 똑똑하게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참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능력은 전혀 없었죠.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물쩡거리다 보면 밀당을 너무 한다면서 제 곁을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신중함을 참 좋게 봐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남편 말이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대뜸 상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경아 씨, 아직 시집 안 갔지? 아는 지인분 중에 아들 짝을 찾고 있거든. 생각 있으시면 만나 보러 갈게요. 네, 그럼 좋아요. 저는 그 제안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30대 초반에 시집 가고 싶었거든요. 5살 연상의 남편은 짙은 쌍꺼풀이 매력적이었어요. 풍채가 좋아서 봐도 듬직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는 사장님이었기 때문인지 더 멋있었어요. 남자를 만나면 언제나 아빠와 비교해왔는데 남편은 아버지처럼 열정적이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며 사업 성과가 좋아 돈에 여유가 있고 아끼며 관리할 줄 아는 모습도 보였죠. 연애에서는 조금 신중했던 전과는 다르게 저는 혼자서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랑에 빠르게 빠진 상태입니다. 남편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외로움에 대한 컴플렉스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적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제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빠르게 만날 날을 잡아 인사를 나누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께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자세한 소개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건축 시공 회사에서 일하는데 현재는 건물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상적으로 익명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을 밝히는 것이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한 사업을 하는 집안이니까 자기 아들의 결혼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눈을 감고 아빠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고민은 되었지만 아빠께서는 언제나 어른들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떡이 생긴다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끝낸 뒤에 마음을 다잡고 긴장한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시부모님들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몬 씨는 연봉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어떤 요리를 가장 자신 있게 하실 줄 아세요? 총무부에서 일하면 돈 관리나 다른 일들도 잘 할 것 같아요. 가족 방문 중에 병이 있거나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경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로서 제 가치를 얼마나 평가받는지에 관한 수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무엇을 하시냐고 물어보셨고 엄마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으며 아빠는 작은 건물 관리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시몬 씨께서 제 컵에 물을 따라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엄마 없이 힘들고 외로우셨겠어요. 이제는 저를 부모로 생각하시고 지내시면서 제가 엄마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 딸처럼 대하며 서로 잘 지내봅시다. 우리 아버지도 홀로 아이를 키우시느라 힘들었을 텐데요. 단순히 듣기 좋게 해주고자 하는 말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해주겠다는 이모의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생선 가시를 제거해주고
이모의 숟가락에 올려주는 이모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두 번째 부모님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의료기기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주식 투자도 성공하여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모는 명목상 사장이 되었지만 남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며 일정한 자금을 모은 후 남편은 비슷한 분야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손으로 하지 않고 번복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아파트를 준비했어요. 저는 혼자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신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시집에 갈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손수 준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절약해서 구입한 것이라서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모든 것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저희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말씀하시죠. 저희는 야외 스몰 웨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적극 권유 덕분이었어요. 드라마에서 야외 결혼식을 본 후로 로망이 생겼다는 이유 등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몇 분만 초대해서 간단하고 여유롭게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 쪽 손님들이 많아서 식사가 부족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편의까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왜 야외 스몰 웨딩을 선택했는지 답답했어요. 신혼여행은 가까운 해외로라도 가고 싶었지만 시모가 남편의 사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제주도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내내 그대로 행동하며 지켜왔어요. 이런 상황에 누구라도 제가 시모의 욕심에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순진한 제 모습이었죠.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시몬이 한 말에 저는 철저히 믿었습니다. 시모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기념으로 오늘은 함께 자자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긴장은 되었지만 저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엄마. 그리고 저에게는 딸처럼 보살펴 주시는 관계가 시작된 것을 느꼈어요. 시모는 누워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경혜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혼인 신고 하겠다는 게 아니야.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정빈이가 얼른 하자고 해도 1년을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엄마가 여자로서 결혼 생활을 해보고 1년은 살아봐야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점도 보이고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알지? 서운한 거 아니지?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시모의 말이 진짜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충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진짜 자식인 아들보다 딸 같은 며느리를 더 생각해서 해주는 조언 말입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당장 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 별말이 없었기에 저희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신혼생활을 즐겼답니다. 결혼생활은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참 예상하지도 못하는 작은 부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과 명절 선물을 남편이 준비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댁 정육점에서 팔기로 약속한 것이라 2달 전부터 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져간 황금 보자기 속에는 최고 등급 한우가 꽃처럼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시부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우라서 남편이 알아서 참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명절 느낌을 내려면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좋다며 전 종류만 해도 12가지나 준비했습니다. 특히 각종 버섯들을 이용한 전을 만들 때 속으로 많이 경악했습니다. 이름한 명절에는 꼭 버섯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종류대로 붙여야 할까요? 정신없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시모는 아닌 지인과의 통화에 정신이 산만했다. 시부와 남편 시동생 3명은 스크린 골프를 즐기러 나간 지 오래되었다. 결혼 후 첫 명절을 보내면서 음식과의 전쟁을 치르는 군인처럼 바빴다.
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힘들다고 죽을 것처럼 말했다가 남편의 사과에 다음날 친정에 늦지 않게 출발하기로 약속받았다. 다음날 제사가 끝나자마자 식사상을 치워 친정으로 떠났다. 남편이 설거지는 시동생에게 시켜준 덕분에 서둘러 나갈 수 있었다. 우리 집은 분당이고 친정은 1시간 정도 가야 한다. 화성이면서도 조용한 명절에 봉생과 단 둘이 서 있을 모습을 생각하며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 둘이서 여러 종류의 전을 준비했던데요. 시댁에서 그 많은 전을 만들면서 음식 한 가지도 못 샀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로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서툴지만 식사를 준비한 것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남편은 금보자기가 된 상자를 빨리 내밀며 장인의 솜씨를 확인하고자 술 한잔하러 너스레를 피웠어요. 남편이 준비한 고기 세트를 자랑스럽게 내밀자 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으로 보자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보다 더 나요. 그 세트에는 돼지고기 한 돈이 들어있었어요. 주방장님, 삼겹살을 좋아하셨던가 봐요. 항상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드시니까 저는 특별히 한 돈을 준비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빠르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즉시 굽기 시작하시면서 소주 한 잔을 하자고 하셨어요. 주류와 쌈무 등을 가져오기 위해 아버지와 동생이 나간 즉시 남편이 나에게 노려봤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당신네 집은 소고기 한우를 준비했던데 우리 집은 왜 돼지고기인데요? 방금 아버님께 설명했잖아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니 준비했다고요. 잘 드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드려야지. 안 그럼 돈이 아깝잖아. 설마, 지금 당신이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거야? 우리 아빠도 한우를 좋아하셔. 한쪽이 이거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안 서운하지. 먼저 쪼잔하게 행동한 게 누군데? 남편의 말대로 제가 째째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로 느껴져서 서운했어요. 저희 아빠는 돈 생각해서 안 드시는 거지. 결코 싫어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무엇보다 자식으로서 내 부모님께 좋은 날 좋은 음식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소한 차별은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따뜻한 극세사 이불을 구매했다고 하면서 우리 친정 아빠의 것은 사지 않거나 주말에 여행 다녀오자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시댁 어른들과 함께 하는데 친정 아빠는 한 번도 입에 삼키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친정 가족들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다음에는 피해버리며 회피했습니다. 사소한 서운함은 점차 커지고 남편은 자신의 가족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의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집 식모처럼 느껴졌어요. 시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날이면 기분 좋게 그 지역의 맛집에 가서 외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쌀과 반찬을 모두 준비하여 새롭게 지은 밥을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욕실 슬리퍼에 물때가 있어 제 앞에 툭 던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새로 사세요. 잘 안 지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걸 돈 아깝게 왜 사나요?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머님의 말에 하기 싫어요. 제가 현재 여기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시켜달라니 참 할 일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는 내 딸이라고 해서 이런 일 하나 못 도와주냐? 하였고 못 도와주겠죠? 라고 답변했습니다. 딸이 아닌 자빠져 있는 아들에게 시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채로 눈을 떠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저를 혼냈습니다. 그때 그동안 억눌러 있던 서러움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놔둬. 랩도 엄마 없이 혼자 동생을 돌보며 자랐다길래 집안일 하나는 싹싹하게 잘할 줄 알고 기대한 내가 당한 것입니다. 딸이 그것도 못하고 어머님도 제대로 못하는 집안일을 왜 저에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제대로 현실적인 것 좀 보세요. 이런 근심을 묵묵히 참는 딸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계모가 딸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딸 같은 며느리는 이제 안 하겠다고 말하고 그 길로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 버렸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또 한 번 대립할 것 같아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그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의 서운하고 억울한 일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길게 안아주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오셨고 점심으로 샤브샤브를 사주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그녀는 자신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가끔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하나만 하면 할 말이 다 나오는군요. 성격이 서로 조심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한없이 잘해주시면서도 애매한 일들을 찾아내어 시키셨어요. 비싼 화장품들을 사주시면서 주말에 시모 자매분들이 집에 오면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자는 등의 말을 했어요. 설마 같이 일하겠어요? 저만 혼자 일하면서 손님을 대접하고 시모는 대접받으며 사는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틈틈이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말도 있자고 하셨고 당시에는 시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이들과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크게 아프거나 보호자로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를 시아버지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주식 투자로 벌었고 투자해주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발견하여 주택단지 사업에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현재 사업을 줄이고 자신과 함께하도록 제안했죠. 시행사가 자금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시공업체를 찾고 계시다는데 그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셔서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업체를 아시면 소개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 아버지는 남동생과 함께 15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건설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회사 경영을 주로 남동생에게 맡겨두고 계시며 사실상 아버지 회사의 이름만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작은 건물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친정 아버지와 시부의 사업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니 거절당했어요. 사돈일인데 함께 도와서 상부상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업이 이 방에서 승인될 수 없다. 이건 뭔가 불법적인 느낌이에요. 사돈 어르신께서 하지 말라고 전하신다. 고 주장하셨어요. 남편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콧방귀뿐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이 사업에 대해 아실 것 같지 않다며 우리와 같은 베테랑들은 바로 돈이 나올 구멍이 보인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남편에게만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남편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입이 다물어졌다. 이번에도 역시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마음이 식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장인께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김 빠진다. 이게 뭔가요? 누가 봐도 성공할 사업인데 혹시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배웠나요? 맞아요. 현재는 경영하는 양반이 무슨 걸 아시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모욕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다. 저는 언젠가 이 수모를 꼭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시부와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 주택당 4억 원이라는 분양가가 잡혀서 말 그대로 대박을 앞두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덧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생신 선물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벤츠차였습니다. 시부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 로망으로 갖고 있던 차였는데 단종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은 상태가 에이스급인 중고차라도 알아본 것이었어요. 남편이 7천만 원짜리 중고차에 큰 리본을 붙여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시부에게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를 성공했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드렸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부와 친정 아빠의 생신이 다른 것이었죠. 다르지만 딱 일주일 차이가 났거든요. 남편은 늘 자기 부모에게만 관대한 사람이었지만 시부에게 7천 원을 썼는데 장인어른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잘 보여야 주식 하나라도 더 받고 재산 하나라도 침발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당신이 아까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따라와. 이건 모두 투자와 사업일 거야. 당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냐? 그래도 아버지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걸 보니 나도 좋더라. 참, 아빠 생신도 잘 기억하고 있지? 정말 준비한 게 있어? 저도 조금 인색한 편이지만 제가 시댁에서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제 친정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앞서 말한 대로 성의를 표현하길 바랬거든. 당연하지. 일단 아버지랑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정말 사위랑 오붓하게 식사 시간을 가지자고 하면 아버지는 좋아하실 거야. 아빠가 제주도 여행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셨다고 했었지. 남편은 좋지 하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어. 그때 좀 불편했었어요. 느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됩니다. 친정아빠 생신 이틀 전에 남편과 아빠가 둘이 식사를 하기 위해 아빠가 일하는 건물로 가는 줄로만 알고 모셨었어요. 엄청난 곳은 아니라도 소고기나 장어같이 생신을 위해 더 특별한 곳을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생신 당일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핑계로 옆 건물에 있는 뼈해장국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해장국 2그릇과 소주를 시켜 그릇을 비우기만 하고 온 반에 떠난 거예요. 사위를 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주춤거리면서 아빠는 말 없이 소주를 따르셨습니다. 따르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작은 대화를 나누며 소주를 여러 병 마셨고 점점 취기가 오르자 남편이 다짜고짜 성질을 부렸다고 하네요. 장인어른 사돈지간이라도 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도 아니고 질투하며 도움도 안 주시고 자네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취한 것도 아닌데 도움을 주셔야죠. 해주신 것도 없는데 이럴 때라도 좀 도와주셔야죠. 무슨 불법 운운을 하며 동업하는 사람들이 이간질하려고 하고 제주도 여행을 원하셨어요. 어떤 염치로 제주도 여행을 하겠다고 합니까? 장인어른은 주특기를 쓰지 않고 궁상떨기를 하는군요.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제주도든 말하든 다 둘러보세요. 자, 이것은 제 생신 선물입니다. 남편은 지갑에서 5만 원 한 장을 꺼내 던졌다고 합니다. 힘없이 던져진 5만 원은 그대로 추락해 해장국 국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A씨 소리를 내며 물에 물들어 빨개진 5만 원을 건져내어 국물을 깨끗이 닦고 그것을 빨리 받아라는 신호를 주며 아빠 얼굴 앞에서 계속 흔들었어요. 그 순간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파리채로 식당 테이블을 3개 쳤다고 해요. 아니, 왜 파리가 자꾸 꼬이는 거야? 꼬마 빌딩 최 사장님 아니었습니다. 사위분이세요? 그런데 왜 사위가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아줌마, 손님이 밥을 먹는 중에 파리채를 휘두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장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옆 건물의 관리인 아저씨인데요. 참나, 오메 사입이 오르시나 보다. 여기 최 사장님 옆에 꼬마 빌딩 건물주 분이랑 건축하면서 여기 5층짜리 건물을 사신 거지요.
저는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는데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토끼 눈을 떴다며 건물주라고 되풀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위님 여러분. 장인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착한 일을 행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주시는 분을 모아 건물의 고용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달 독거 노인분들을 10명씩 모셔 우리 가정에서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선사하시면서 우리 가게의 가장 큰 손님으로서 꾸준하게 방문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너는 어느 정도 배려가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찰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짐가방을 보고 헛웃음을 짓더군요. 남편에게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갈라서 자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너도 그동안 나 속였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잘못했다 치고 다시 잘해보자고 해 매달렸어요.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은 건 남편이 아닌가요? 저는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고 남편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수척해진 모습으로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혼자가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까지 저희에게 오셨더군요. 가족이 대동단결해서 사과하러 왔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시모는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돈 어르신,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완전 쫄딱 망해가고 있어요. 애들 아빠가 시작한 사업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으면 말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애가 망하면 사돈의 딸도 피해보죠. 짐을 튀기며 잔뜩 성질을 내는 시모를 보니 정말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와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일어난 분양 사기였어요. 시부는 아빠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더군요. 장인어르신, 그렇게 돈이 많으셨으면서 무슨 꿍꿍이로 숨기고 계셨어요? 완전 사기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줄 돈은 없어. 난 이미 당신 아들한테 절대 이 사업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무시하고 진행시킨 건 당신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제 따로 살 거니까 저희 살던 아파트 파세요. 집안 혼수는 제가 한 달 안으로 다 처분할게요. 그래도 부족하면 아들이 사준 벤치라도요. 파시거나 아니면 뭐든 쓰셨겠죠.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힘없이 바닥에 툭 그을미오리 5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목이 메인 채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든지 하라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어요. 저희가 옳은 말만 하자 무식하게 때만 쓰던 남편 가족들은 결국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집을 찾아가서 친부가 주신 혼수를 중고로 팔아버렸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요. 남편처럼 내게 느껴졌었어요.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전화번호를 바꾸어가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 안심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친정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고함을 쏟았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그나마 남겨둔 작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받아 사업이 크게 피해를 입었고 긴급히 필요한 돈이 없어서 죽고 싶다 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는 그럼 그냥 죽으라고 냉정하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드릴 테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나로서도 너에게는 이걸 못 해주겠나. 대신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적어놓은 계약을 써봐.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조언해 주셨어. 혹시나 과거에 자신의 얼굴을 보신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 저는 여전히 남편이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시부모를 돈으로 차별 대우한 경험이 마음에 남는다. 그 가해자들이 모두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워 미워질 지경이었다. 그렇기에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돈을 빌렸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나중에 서운해하지 않을까 봐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팔지 못했다는 마음을 꼭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듣고 감동받아 올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돈을 갚은 건가 했는데 돈을 갚는 대신 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돈을 빌려 뭐 했냐고 물으니 아는 지인과 마스크 사업을 하려다가 다시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아빠는 화가 나셔서 예의 없게도 친정 집 앞에 찾아온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사기를 당하게 됐냐고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불법 도박 때문에 큰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린 적은 없어요. 장인님,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입 다물겠습니다. 우리 신혼집을 바로 팔아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홍밥을 먹게 될 거예요. 남편의 신혼집을 정리하고 낡은 차도 팔아서 아버지께 돈을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더 친정집으로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스토킹을 암시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 안심했어요. 그러나 이런 가난한 마음의 집안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다니는 회사로 쫓아왔어요. 심지어 남편이 아니라 시모가 말이죠. 저는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제 앞을 막고서 잠시만 이야기 나누자 고 사정을 하더군요. 시모는 울먹이며 자신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건강을 팔아 돈을 취하려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살이 10kg은 빠져 보이는 시모를 보니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시모는 천연덕스럽게 근처 카페로 제 손을 이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솔직히 얼굴을 마주보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던 중에 갑자기 간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어서 고장이 나고 아파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하죠. 간은 속닥거리며 아이들에게 돈을 걱정하게 해걸린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한숨을 내쉬며 30분만 머물겠다 고 했죠. 시모는 목이 말려서 그런 것 같다며 커피를 2잔도 시키고 케이크까지 주문했어요. 계산은 물론이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니 기분이 좋다. 참으로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모든 일이 귀찮아하고 밥을 차리는 것조차 싫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픈데 왜 이렇게 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유독 내 생각이 많이 나고 집안일 하기 싫어서 제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가사부인을 고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나는 내 살림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거 싫더라고. 당신은 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수술도 받고 있으니까 그럼 병원 돌볼 사람도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간병인을 고용하셔야죠. 돈이 없다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 제 손을 급히 막으며 시모는 계속해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다가 친정 아버지 안부를 물으시면서 왜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숨겼는지 따져 물으셨어요.
우리 아빠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지만요. 익명으로 많은 기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건물 관리인의 말을 들은 후로는 더 자세히 물어보질 않았죠. 제가 굳이 저희 아빠께서 돈을 어렵게 모아서 작지만 건물을 사신 일을 말하려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빠를 많이 무시한다 생각이 들어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어색하게 인사하며 앉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나 하자는 거냐며 짜증을 내셨죠. 그러자 이내 시모가 어렵게 운을 띄우더라고요. 절제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공여자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모두 환자들에게 간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가 노골적으로 저에게 간 이식 수술을 부탁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정말 이기적인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다고 깨닫게 되네요. 남편은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곤란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도련님은요 더 어리시고 혈액형도 O형이시고 공여자로 딱이잖아요. 아유, 여보. 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걔는 피공포증도 있고 겁이 많아서 이야기 꺼내 보기도 전에 무서워서 싫다고 울먹거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공여자가 당신밖에 없더라고. 남편은 마치 밥 굶은 사람 마냥 케이크를 연신 씹어대면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둘이서 나한테 간 떼어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아온 거야? 다들 양심이란 것도 없어. 나이 집가족도 아닌데 무슨 공여자고 지랄이고 입 밖으로 꺼내.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가족이라 수술 가능해. 우리가 돈도 줄 거고 놀고 있네. 야, 우리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 몰라. 엄마가 맨날 나를 붙잡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라고 그러더라. 넌 못 들었어. 나 서류상 너희랑 다 생판남이라고. 뭐, 엄마 그게 사실이야. 시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다 한숨을 깊게 쉬며 엄청난 사실을 말했대. 그래, 내가 그랬어. 엄마가 너희를 다 잘 되라고 계획한 거지. 법적으로 뭐 걸림돌이 될 게 없어야. 다른 여자 만나도 쉽게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잖아. 솔직히 제 집에 돈도 없어서 재산을 받을 것도 없고 그나마 지혜미 대신 집안일을 해봤으니까 살림을 하는 데라도 잘 써먹으려고 허락했지. 부자 며느리는 둘째로 드리고 나가 제뭘. 반드시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케이크를 맨손으로 쥐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케이크는 남편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죠. 시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 며 소리쳤어요. 커피까지 뿌리려고 컵을 들고 일어나자 시모와 남편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드라마에서 왜 얼굴에 던지거나 뿌리는 걸 그저 웃기만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뭐 맡기고 있던 사람처럼 당연하게 내 간을 누리고 무슨 토끼와 거북이냐. 당신이 아무리 죽든 말든 나에겐 상관없으니만큼 진짜로 제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미쳤나 보다 쉽게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으며 말을 했어요. 테이블도 두드리면서 폐악질을 흔들자 둘 다 멍청해져서 놀라게만 바라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라고 조언해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커피는 안 던졌죠.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미친 것처럼 날뛰어야 다음에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 줄 것 없이 속 시원하게 떠날 거라 생각했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회사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시모랑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남동생은 지금이라도 찾아가자며 성화를 띠고 아빠는 묵묵히 소주만 마시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이라도 그 떨거지들이 잘 떨어져 나갔으니 좋게 생각하자고 하시네요. 그러자 남동생도 제가 케이크를 던진 모습을 상상하면 웃기다고 하고 세 식구가 어이없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남동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덤덤해 보이던 아빠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 소중한 내 딸간을 달라고 하냐
놓고 잔뜩 쌍욕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에게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라는 말이 시모의 악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어른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잊고 살아갔는데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친정아빠는 아직까지도 아빠 덕분에 똥을 피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족들은 아빠가 가고 싶어 하셨던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짧았지만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와 남동생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 시공 하청업체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남동생이 새로운 직장을 시작한다면 가족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권유했는데 가족이니 아빠가 넉넉하게 월급을 주실 것이라고 살짝 기대했어요. 절약 정신이 투철한 아빠를 닮았는데 냉정하게도 남들과 비슷한 초봉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가죽공원 만드는 취미도 즐기고 아빠와 함께 돕고 노인들을 돕기 위해 목도리를 뜨거나 반찬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백수 생활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즐기고 있어요. 미끄러질 때 숨을 쉬는 것처럼 재밌는 말처럼 잘못된 기회를 이용해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때로는 불안하고 외롭겠지만 곁을 지키며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동생이 있어 함께해요. 아빠의 말씀을 잘 따르며 우리 가족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를 받아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따분할지도 모르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